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마수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 중 150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이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곤 하는데요. 자, 이렇게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간을 두고 흔히 침묵의 장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초기에는 간염이 있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만 증상이 나타나서 이런 무서운 별명이 붙여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간염의 조기 발견, 조기 관리, 조기 치료는 간암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미리미리 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마수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여러분의 간 건강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있죠?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로 궁금증 있으면 전화로 바로 궁금증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내과 전문의 민현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그리고 두 번째로 해독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다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 간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전에 간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세포가 3,000억 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무게가 1.2에서 1.5kg 정도 나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네. 간의 기능은 물질을 합성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간의 위치는 우측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횡격막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간이 붓거나 커지면 우측 갈비뼈 아래에서 만져질 수 있습니다.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으로 단백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만들어 저장하고 탄수화물, 지방, 호르몬,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에 관여하고 약물이나 몸에 해로운 물질을 해독합니다. 그리고 소화작용을 돕는 담즙산을 만들고 네. 면역세포가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세균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나 술, 나쁜 음식에 있는 독소들을 간을 무리도 주고 간을 손상시키기도 하는 그런 원인들이었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간에 생길 수 있는 질환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에 생기는 병들로는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간염이 있고 네. 간염에는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간염, 그리고 비만에 의해 유발되는 비알코올 지방간, 네. 간경변증, 간암 등이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만성 간염이 되고 네. 간경변이 돼서 간암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네, 정말 뭐 간염부터 간암까지 간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간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좀 미리 알아챌 수 있게 그런 증상들 따로 없을까요? 네, 간은 충분한 예비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상, 50% 이상 손상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하는데 네. 간이 나빠졌을 경우에 대부분은 무증상이고 좀 더 진행됐을 때는 소화불량, 피로, 근육통, 그리고 약간의 열감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진행된 간 질환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 질환이 진행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네. 간이 안 좋을 때 증상이 지금처럼 다양하게 소화불량, 피로감, 무상복부 불쾌감, 열감, 황달, 근육통과 같이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로만 간이 안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좀 그냥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참 무서운데요.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간 건강 점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간이지만 병이 많이 진행이 된 후에는 뭔가 확실한 증상이 나타나겠죠? 네.
처음에는 무증상인 간 질환도 많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복수가 차면 복부 팽만이 올 수 있고 부종이 올 수 있고 그리고 황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더 심해질 경우에는 식도 정맥류가 생기고 토열이나 출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황달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피부뿐만이 아니라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보인 것을 황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콧등과 얼굴 쪽을 보시면 되는데 네. 콧등, 얼굴 쪽에 있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대부분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코에 딸기코로 보이는 네. 그런 딸기코라고도 부르죠. 네, 그런 소견이 거미혈관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성형 유방인데 이 여성형 유방도 간에서 에스트로겐 대사가 감소되기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 안에 물이 찬 복수를 설명합니다. 복수, 예. 복수가 많이 있으면 복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꼽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배꼽 탈장이라 하고 간경변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손바닥을 보시면 손바닥이 빨갛게 보입니다. 이것 역시 혈관 확장이 생겨서 된 건데 간이 나쁜 사람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냥 빨개지는 건가요?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간 질환의 특이적인 건 아니고 간 환자들에서 주로 보일 수 있는 소견이고 오른쪽 그림은 부종입니다. 오른쪽 무릎 아래 발등 다리 부분을 눌렀을 때 네. 피부가 움푹 들어가서 올라오지 않는 것을 함요부종이라고 하는데 복수나 부종이 심할 경우에 간 질환이 진행되었을 때 보일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렇군요. 자, 간이 나빠졌다고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간암이 아닐까 싶어요. 간암, 뭐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잘 걸리는 거죠? 간암은 위, 갑상선, 대장, 그리고 폐암 다음으로 5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네. 남자들에서 사망 원인으로 폐암 다음으로 2위에 해당이 되고 그렇네요. 네. 우리나라 40, 50대 남성분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창 시기에 생길 수 있는 연령대에서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시될 수가 있고 그렇네요. 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간암회와 국립암센터에서 보고된 사진입니다. 이 공고안에서 보면 간암의 원인은 B형 C형 간염, 알코올, 간질환, 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역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네. 그 간암을 검진해야 되는 연령으로는 30세 이상의 남자, 40세 이상의 남자가 B형 간염이 있거나 C형 간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간 경화가 있을 때에는 그리고 간 질환 환자와 간암 환자의 가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암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30세 이상의 남자와 40세 이상의 여자들은 일단 간 건강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간암의 발생 원인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간염을 잘 예방하고 관리하면은 간암도 피해갈 수 있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B형 간염, C형 간염, 간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 간염, 알코올 간염, 그리고 자가 면역성 간염, 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간염 등이 있고 그 시기에 따라서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간염이 B형 간염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 저 역시도 C형보다는 B형이 좀 더 귀에 익숙한 것 같은데요. B형 간염이 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걸리는 질병입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 내지 4% 정도에서 B형 간염 보유자입니다. 이러한 B형 간염 보유자들이 간질환이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네. 간질환 환자가 평균 40만 명 정도 되고 해마다 2만 명 정도가 간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간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40에서 70% 정도는 B형 간염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간질환 사망의 40에서 70%가 만성 B형 간염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B형 간염은 대체 그러면 왜
어떤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건가요? B형 간염이 걸리게 되는 전파 경로를 보시면 가장 흔한 게 예전에부터 가장 흔했던 건 산모에서 신생아로 수직 감염이 있고 네. 그리고 감염된 소아에서 소아 감염이 있고 네. 오염된 주사 반응이나 치매형 감염이 있고 수혈형 감염도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염 감염도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위생적인 기구를 사용해서 문신이나 침, 부항, 피어싱 같은 걸 사용했을 때도 걸릴 수 있고 무심코 환자의 면도기, 칫솔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자, 마약 중독자, 혈액 투석 환자, 환자의 혈액을 취급하는 체열실 혹은 검사실의 의료인 등도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산모에서 신생아로 수직 감염이 된다는 거는 임신부가 만약에 B형 간염이 돼 있다 하면은 무조건 이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산모가 B형 간염이 걸렸을 경우에 바이러스 수치가 높지 않고 그러니까 비활동성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네. 이제 활동성인 경우에는 출산 당시 그리고 출산 후 12시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95% 이상에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행인 것 같네요. 자, 여러분 간 질환은 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간 경변증 그리고 뭐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간은 어떠신가요? 오늘 건강 클리닉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간 건강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2대 상담 전화로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내과 전문의 민현주 선생님과 함께 간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그럼 B형 간염에 걸리면 병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B형 간염이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 수직 감염으로 걸리거나 어린 네. 시기에 걸렸을 경우에는 90% 이상이 만성화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수직 감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형 감염이 진행하는 시기에 따라서는 증식기와 비증식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증식기는 이 항원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증식이 활발한 시기를 얘기하고 비증식기는 이 항원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혈중에서 많이 낮아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증식기의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면역 관용기와 면역 제거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관용기 때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인식하더라도 공격을 하지 않고 면역 제거기가 됐을 때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해서 부수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국가 검진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받는데 네. 받을 때 간 초음파를 하게 됐었어요. 네. 했는데 간에 혈관종이 네.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간을 초음파하시면서 담낭을 같이 초음파를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담낭에도 그 용종이 0.3mm인가 정도의 크기의 용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방간도 조금 네. 있고 그래서 그 피검사를 하면 간 수치가 뭐 LFT GPT GOT 이런 게 그러니까 조금 정상보다 조금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식이나 이런 걸 조절을 하라고 막 얘기를 하셔서 그러고는 있는데 이제 혈관종이나 담낭 용종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배가 아프거나 막 이렇게 소화가 이제 잘 안 되는 게 위 때문인가 막 이렇게 막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제 TV를 보면서 간이 또 안 좋아지면 소화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 일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네, 혈관종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 네, 제가 네,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검진에서 초음파를 했는데 지방간이 있고 혈관종이 있고 담낭 용종이 있다. 일단 세 가지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뭐 속이 좀 안 좋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피곤한 것이 혹시 이 문제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간이 심하게 되기 전에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지 않으실 것 같고요. 간 혈관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성 혹이기 때문에 간 혈관종이 정확하다면 간에
혹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간 혈관종이 확실하다면 걱정하시지 않고 정기검진 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병원에서도 6개월 내지 12개월마다 초음파를 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시면 되고, 담낭용종은 아까 말씀하실 때 4mm 크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4mm 정도 크기면 큰 편은 아닙니다. 담낭용종은 마찬가지로 혈관종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면 되고, 처음 발견됐을 때는 6개월 뒤에 검사를 하시고 별 변화가 없으시면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하시면 혈관종도 보실 수가 있고 용종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지방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비만이 있을 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체중 관리가 필요한지 알코올 섭취량이 많은지에 따라서 알코올을 줄이거나 운동을 해서 복부 뱃살을 조금 관리를 하시거나 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피로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이 간 문제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혈관종이나 담낭용종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지방간도 수치가 약간 높은 정도라면 피로감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진 받으면서 지방간을 위해서 운동을 좀 겸하면서 살을 조금 빼주시면 더 좋겠네요. 이제 상담 전화를 주신 분께서 만약에 조금 살이 있으시다면 운동을 하시면 수치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음주를 즐기시면 술을 조금 줄이시면 되겠고요. 조금 줄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살이 조금 있으니까 살을 빼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예, 술도 담배도 안 하는데 네. 늘 지방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정기적으로 제가 검사를 하는 중에 네. 한 작년인가 해가지고 C형 간염이 있다고 해서 바로 네. 재검진을 했는데 또 C형 간염이 들었다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한 달 전인가 가서 또 정기적으로 간 검사를 했더만 또 C형 간염이 있대요. 그래서 뭐 약도 먹고 그냥 있으라고 해서 또 걱정이 돼서 한 달 있다가 이제 며칠 전에 가서 이제 재검진을 하러 갔더만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뭐 심한 것도 아니고 간도 이상도 없으니까는 6개월 후에 그러니까는 11월 달이 이제 6개월 되는 네. 달이에요. 그때 재검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늘 이제 지방간도 있고 또 느닷없이 C형 간염이라고 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보는 네, 겁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C형 간염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형 간염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은 치료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형 간염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C형 간염에 대한 기본 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나오는데, C형 간염에 대한 활동성을 보는 정밀한 검사를 하면 음성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 없고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걸렸다가 좋아진 경우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형 간염 자체는 그 전화 주신 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지방간이 있다는 거는 아마도 우리도 중년의 부인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복부 비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술과 비만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에서는 이제 체중이 실제 표준 체중보다 많이 나가서 그런 경우가 많고, 네. 현재 C형 간염은 아마도 검사를 하실 때마다 C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정밀하게 검사했을 때 괜찮다고 하시면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병원에서 6개월마다 검진을 받으시라고 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더 궁금한 점 네,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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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이 네. B형 간염 불분자인데 네. 그 작년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수치는 그렇게 많이 높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네. 그 지금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네. 남편이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수치가 또 이게 좀 높아지면 활동성도 또 바뀔 수가 있다 하더라고. 네. 지금은 이제 비활동성이라 하더라고. 근데 또 활동성 바뀌면 또 가족분들이 또 간염이 또 될 수 있다고 해서 아, 예. 또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본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B형 간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비증식기가 평생에 걸쳐서 보면 20% 정도에서 다시 증식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면역 제극이 활동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남편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균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B형 간염 환자분들께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보균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만성 간염이었다 이런 경우들도 많고 따라서 보균자였는데 수치는 많이 높지 않았고 최근에 활동성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활동성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 어떻게든 남편분을 설득하셔서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하고 그 간염, B형 간염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약을 쓰지 말아야 될 단계에서는 약을 쓰면 안 되고 꼭 약을 쓸 단계에서 써야 되는데 그게 피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내과 가셔서 상담하셔야 되고 B형 간염은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남편분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매일 술을 두 병씩 마시는데 술도 1년 365일을 아이고. B형 간염뿐만이 아니고 알코올 간 질환도 문제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내과에 꼭 진료를 받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병이 어떻게 해서든 한번 네. 꼭 내과를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내과 전문의 민현주 선생님과 함께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죠.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2대의 상담 전화로 여러분들의 간 건강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로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상담 전화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B형 간염이 바이러스가 갖고는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비증식기엔 좀 안심하고 지내도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비증식기, 보균자, 나는 보균자고 술 안 먹고 운동 잘하고 관리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양호한 경과를 지니지만 20% 정도에서는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증식기에 있는 분, 보균자분 같은 경우도 반드시 혈액검사랑 초음파를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네, 6개월에 한 번씩요. 근데 네. 이렇게라도 자기가 감염이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 B형 간염은 보균자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건강관리도 사실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병이 좀 더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입니다. 네. B형 간염 환자에서도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25% 정도. 그러니까 B형 간염 감염자인데 자기가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모르죠.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간 기능 검사를 하면 모든 검사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바이러스 간염은 특별히 간이 안 좋거나 의심될 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 검사가 들어있는 것이지 바이러스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국가에서 나오는 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간이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검사를 안 해서 모르는 경우에 그렇군요.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이런 이제 바이러스 간염이 걸린 경우, 특히 B형 간염이 걸린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상 간이다가 염증이 반복되고 만성 간염이 지속되면 간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변이 되고 이러한 간 경변이 생기면 간세포암의 발생률은 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만성 간염이 간 경변으로 진행하는 5년 누적 발생률은 23%나 되기 때문에 B형 간염이 있는지 유무를 우선 확인하셔야 되고 있다면은 정기 검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그 정도로는 모를 수도 있고 따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따로 필요로 하는 거네요. 네,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시에 대부분의 검사들을 하기 때문에 본인만 챙기시면 다 알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입원을 하거나 기본 검진을 할 때 간염이 있나 없나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만성 비형 간염 어떤 방법으로 현재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비형 간염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형 간염뿐만 아니라 간염은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로 네. 진단을 합니다.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생화학 검사라고 하면 이제 간 기능 검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비형 간염 표지자 검사, 이건 간염 바이러스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비형 간염에 S 항원이 있는 경우에 네. 비형 간염에 감염되었다, 비형 감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 비형 간염할 때 앞에서 계속 만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만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치료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만성이라는 것은 간염이 생긴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이라고 하고요. 비형 간염이 있을 때 흔히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하기를 간염이 있는데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네. 얘기하십니다. 앞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환자의 정확한 상태가 중요하고 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면 항바이러스 치료로 인해서 간염의 진행을 막고 간 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간 수치가 높다,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 수치가 뛰어 있고 지금의 활동성이다 하면 치료를 해서 간 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걸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물 치료가 좀 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나요? 현재까지 비형 간염에는 예전에 맞던 주사 치료가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 경구로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제픽스, 지금 현재는 라미부딘, 지금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테노포비어, 엔테카비어와 같은 강력하고 내성이 적은 약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네, 보험 적용은 되죠? 이제 치료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간염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염이 있는 환자분 중에서 치료에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모두 보험이 됩니다. 네. 그럼 비형 간염에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일상생활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형 간염 환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에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고 빠지지 않죠. 보통 등산해도 됩니까? 운동은 많이 해도 됩니까? 묻는데 간염의 상태에서는 일상적으로 하시는 운동 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흡연은 하시면 안 되겠고 예. 제1의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흡연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건 간에 좋다고 해서 먹는 것들 아니면 그 외에 몸이 피곤하거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가는 민간요법, 한약재, 건강보조식품, 물론 양약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약재의 복용을 줄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약을 처방받을 땐 항상 다른 약을 처방받을 땐 항상 본인이 간염이 있다는 것을 꼭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염이 약간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접촉 좀 삼가야 될까요? 간염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은 A형, B형, C형 간염이 있는데 네. A형 간염은 사람 접촉관이나 음식물, 걸린 사람을 통해서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벼운 포옹을 한다든지 식기를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타월, 일반적인 생활용품들을 같이 쓰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가벼운 키스 괜찮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묻을 수 있는 내 상처에 간염 환자의 혈액이 묻을 수 있는 상황, 면도기나 예. 칫솔 같은 걸 혹시 같이 사용한다든지 손톱깎이 아니면 이제 허가되지 않은 그런 미용 도구나 이런 것들로 시술을 받는 경우에도 옮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비형 간염은 사실 예방 접종 주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방 접종 주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예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태어났을 때 기본 접종으로 태어나자마자 맞고 그다음 1개월, 6개월에 걸쳐 3회에 걸쳐서 맞는 기본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 접종을 맞으면 대부분이 항체가 생기는데 네. 100명에 5명 정도는 무반응자라 해서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성인에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항체가 생기지 않으면 예방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권하게 되는데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맞아야 되는 환자분들로 맞으셔야 되는 분들은 B형 간염이 있는 환자분의 가족이나 자주 수혈을 받는 환자분들 그리고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이나 주사용 마약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집단 시설 수용자들이 이제 꼭 맞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되고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맞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 B형 간염은 그렇게 많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B형 간염이 있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간염이 간염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점점 진행이 되면서 간경화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아니면 간암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내과 전문의 민현주 선생님과 함께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네. 그 아들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네. 저기 아들이 비간염 네. 항체가 생겨서, 네. 네, 비간염 항체가 생겨서 1차, 2차, 3차 다 맞추고에, 네. 지금 나이는 19살인데, 한 3번 맞췄거든요? 네. 근데도 항체가 안 생겨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네, 제가 이제 방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3번을 맞았다고 하는 그 3번이 지금 맞고 한 달 뒤 맞고 6개월 뒤 맞는 그 3회씩 해서 3번이 아니고 3번을 맞으셨다는 거죠? 예, 그 네. 차례는 3차까지 다 맞고, 네. 항체 검사를 하고, 또 항체가 안 생겨서 또, 다시 또 항체 맞고. 검사를 맞고. 아, 네. 예. 만약에 3번까지 3차례까지 했는데 생기지 않았다면 더 이상 예방 주사를 맞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무반응자가 100명 중에서 5명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접촉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옮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나 체 등이 이제 노출이 됐을 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걸릴 위험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회식할 때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잔을 돌리면 혹시 또 걸리지는 않을까 그런 걸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쉽게 걸리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예방주사를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분이구나 하시고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가 네. 군에 갈 나이도 되고 그래서 네. 아우. 네, 군대를 가셔도 특별하게 B형 간염이 옮아서 걱정을 일으킬 만한 위험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5% 정도면 접종을 안 해도 된다는. 접종을 해도 아마 항체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을 항체를 걱정하시지 마시고 B형 간염은 일상생활에서 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위생 상태 점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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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네. 어떤 저는- 증상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옛날에 좀 수혈 그런 받은 적도 있었고, 네. 침을 옛날에 아주 비위생적으로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아니라 침 맞는 그런 경로 때문에 네. C형으로 이제 좀 이상이 있어서 이제 C형에 이제 붉은자를 해가지고 그리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인터페론 주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인터페론 주사 맞고 약물요법을 해서 이제 거의 완치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도 6개월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 이제 항목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다 완치가 된 상태인데 아직도 좀 피곤하고 이렇게 손바닥 같은데 보면은 이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릇을 약간, 해가지고 좀 표시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간에 좋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질 개선해주는 뭐 이렇게 크로렐라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먹어보려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을런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그 인터페론 주사를 맞고 약물로 치료한 기간이 6개월? 1년?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 그렇게 됐거든요. 아, 네. 일단은 치료를 하시고 지금은 다 나았다라고 하시면 치료가 잘 된 경우로 참 잘 된 겁니다. 예, 시험 다행이고. 간염에서도 1형, 2형으로 나왔는데 아니 2형으로 나와서 아주 검사 이렇게 하는데도 네. 치료 받는데도 아주 적합하고 좋은 이유라 네. 하더라고요. 일단 치료가 끝났고 잘 나았다고 하면 참 잘 된 일입니다. 다행이고 현재 6개월마다 검사하고 계시고 있고 바이러스가 네. 나오지 않으면 간염에 대해서 크게 염려는 바이러스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네. 이제 그런데 간염- 활동성, 비활동성 그거에서는 이제 활동성이라고 비활동성 아니라고 한 것 같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네. 치료가 잘 됐다면 비활동성입니다. 비활동성이고, 네, 치료가 잘 되었더라 하더라도 본인이 피곤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것들은 이 시형 간염 때문은 아닐 겁니다. 치료가 잘 됐다면. 네. 이미 치료할 당시에 만성 간염이었을 수도 있고 간 경화로 갔을 수도 있는데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간염이었을 것 같고 그러면 치료가 다 된 간염은 염려를 하시지 마시고 예. 내가 평소에 과로를 하진 않는지 운동은 부족하지 않는지 다른 원인들에서 올 수 있는 피로나 지금 증상을 해결해 보시면 되고요. 크로렐라나 다른 식품들을 복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네.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먹는데. 되게 곤란하기는 한데 그 간 증상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형 간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품들을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네. 안 먹는 게 낫단 말이죠. 조금씩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형 간염과 관련해서 시형 간염 치료를 한 후에 간이 걱정이 되어서 또 재발할까봐 크로렐라를 복용하시는 것은 내과 의사 입장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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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요. 만약 이게 이렇게 간염이 뭐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목 부근에 뭐 이렇게 거미 형태처럼 이렇게 실핏줄이 같은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목 부근 말고 다른 이런 다리 쪽에 있는 것도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다리 쪽에 실핏줄 같은 네, 경우에 간 원인이 아니더라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간이 안 좋은 환자분들에서 좀 더 특징적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고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 그 모세 혈관의 확장이 잘 생기기 때문에 몸의 부위마다 생길 수가 있어서 다리나 이런 곳에 하나쯤 거미혈관종 생기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 간이 많이 진행을 했구나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제가 B형 간염 앓은 지가 지금 한 20, 30년 됐는데요. 네. 예, 음식을 날 것을 먹으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네. 네, 제가 생선회 같은 것도 좋아하고 상추, 쌈이나 이래 생야채 이런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 예, 그런 게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다 그래서 그걸 못 먹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그게 네. 뭐 생거 날 것을 먹어도 괜찮은지. 네, 맞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에서 하는 기능이 면역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간염 환자분이시거나 간경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겨울이나 이럴 때는 생선회를 드시거나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날씨가 따뜻하거나 물이 수온이 한 수온이 좀 16도 올라갈 이상 때, 네.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 생선이 깨끗한 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것에 간이 안 좋으신 분과 또 당뇨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이 노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병이 걸렸을 때 훨씬 더 심한 경과를 그칩니다. 네. 그래서 안 먹어야 되는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날씨가 따뜻할 때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꼭 드시고 싶다. 그래도 난 바닷가에 살고 회를 너무 좋아한다. 이렇다고 한다면 겨울에 날씨가 겨울에. 추워서 네. 수온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좀 드셔도 됩니다. 네. 근데 생선은 저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채소, 쌈 싸 먹는 채소도 날것은 안 되는 건가요? 야채나 육회 등은 크게 염려하실 거는 아닙니다. 네. 생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많이 들어본 비브리오 그죠. 이런 경우가 네.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 여름에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죠.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간 질환 환자, 당뇨 환자분입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 네. 해결됐고요. 그러면 야채는 좀 먹어도 괜찮다는 네, 야채는 신선한 상태로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되고요. 다른 과일 같은 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생선하고 그 굴, 그다음에 뭐 조개, 어패류 쪽. 어패류, 네. 네, 그 해삼 뭐 이런 전복 뭐 그런 것도 어패류도 안 됩니까? 익혀서도 그것도 생각 네. 안 되는. 네, 익혀서 생선회를 드시면 드시고 싶으시면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드시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네.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2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2대 상담 전화로 지금 바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B형 간염을 많이 알아봤어요. 이제 이번에는 C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C형 간염을 앓는 분들이 꽤 늘고 있다고 하던데 C형 간염 예방 주사도 없잖아요. 네. 그죠? 어떤 질환인가요, 이 C형 간염? C형 간염은 말 그대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혈액이나 체액이 그러니까 간염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정상인의 상처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전염이 되게 되는데 네. 예전에는 1992년 이전에는 수혈이나 수혈. 수술 이런 네. 걸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었었고 최근에는 이제 헌혈을 하거나 할 때 모두 다 걸러지기 때문에 거의 희박하게 됩니다. C형 간염이 한번 걸리게 되면 거의 7, 80%에서 만성화되고 네. 그 환자들의 만성화된 환자들의 3, 40%가 간경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C형 간염은 일반적으로 활동성인 상태로 발견이 되면 즉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C형 간염 혈액이나 체액으로 감염이 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헌혈할 때 굉장히 많이 걸러지잖아요. 네. 대체 어떤 경로로 해서 C형 간염이 감염이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수혈이 많았었고 현재는 이제 다양한 뭐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재에도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에 아. 침술이나 수술, 의료 시술도 비허가된 비위생적인 상태에서의 의료 시술이나 주사침을 찔리는 경우 이제 의료진이나 네. 간호사 분들이 주사침을 찔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에서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C형 간염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간염이 늦게 발견되는 이유는 걸렸을 때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이고 이제 조금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피로감, 근육통, 그리고 우상복부 불편감, 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간염이 심해서 진단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소화가 안 돼서 내과에 갔다가 내시경 하니까 괜찮고 왜 그렇지 해서 검사를 하니까 간 수치가 높고 아. 그래서 간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간경변, 간경화가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제 환자분들이 간경화라고 하면 다들 놀라시는데 이 간경화는 만성 간염이 진행을 해서 섬유화로 되고 그리고 간이 딱딱해지는 질병입니다. C형 간염이 걸린 경우에는 간경변으로 많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네.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C형 간염이 몇 세경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아.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속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노란색 같은 경우는 20세에 걸렸을 경우에는 약 25년 이상, 30년 이상 지났을 때, 즉 50세 이상 되었을 때, 그 환자가 50세 이상 되었을 때 많이 이제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 네. 예를 들어 50세 이상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도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경우에 간경변으로 진행이 더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보니까 뭐 20, 3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걸린 20, 30년이 지나서 간경변이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C형 간염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C형 간염도 간염은 대부분 다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고 네. C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로 진단을 합니다. 스크리닝 검사라고 해서 기본 검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기본 건강 검진에는 보통 포함 안 되고 네. 종합 검진을 할 때는 들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C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한 검사인 RNA, 그러니까 PCR이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를 추가로 해서 활동성인지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C형 간염은 감염이 되면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요즘에 C형 간염의 치료제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네. 많은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어서 간 환자분들이나 간을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여기 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다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네. C형 간염 기존의 치료는 인터페론 치료, 항바이러스 치료로 인터페론 치료랑 리바비린 치료를 했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면 간 경변이나 간암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제랑 먹는 약을 썼었고 최근에는 먹는 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환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치료를 안 하면은 좀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까지 또 생길 수 있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성 C형 간염은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40%에서 간경변. 간경변으로 가고 네. 간경변으로 진행했을 때 간암이 잘 생깁니다. 간암까지도. B형 간염은 간경화로 진행하지 않고서도 암이 생길 수 있는 반면 C형 간염은 간경화로 진행한 후에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로 진행을 막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C형 간염 치료법 아까 이제 뭐 주사랑 먹는 약 말씀해 주셨죠. 경구약제. 네. 그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좀 보면 될까요?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표준 치료인 인터페론 치료와 리바비린을 먹는 치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개월에서 1년간 치료를 하게 되고 네. C형 간염에서는 기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RNA 검사를 활동성을 확인하고 치료 대상이 된다면 유전자형이라는 게 있고 네. 유전자형 검사를 해서 1형, 4형, 1형인 경우에는 1년 치료하고 2형, 3형인 경우에는 6개월간 치료하는 게 현재까지 치료였고 지금 앞으로 나오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는 또 각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C형 간염이요. 치료 부작용이 또 많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C형 간염 있으신 분들은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부작용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기존 표준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터페론 같은 경우엔 감기 유사 증상이라고 해서 몸살 기운, 피로감, 두통, 심지어는 우울증, 근육통, 다양한 증상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에서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백혈구가 떨어지고 혈소판이 떨어지는 다양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우선 내 상태가 어떻는지 그리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환자분에 따라 다른데 이제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치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시면 먼저 겁을 먹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본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적극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그럴 것 같네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앞서서 B형 간염 할 때 B형 간염에 걸리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 좀 알아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C형 간염에 걸리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이제 전파 경로가 거의 비슷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파 경로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칫솔이나 그다음에 손톱깎이, 그다음에 면도기 네. 이런 거 사용을 어쩌다 보면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환자분과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같이 노출되어 생활하시는 가족분들은 스크리닝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특히 C형 간염의 경우에는 C형 간염 환자의 간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금주하셔야 됩니다. 술이 들어가면 C형 간염 환자분들에서 간 경화로 진행을 빠르게 하고 간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주하셔야 되고 당연히 금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빠지지 않은 금주가 나왔습니다. 자, 저희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시작할 때
이런 B형 간염, C형 간염이 간암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 간염 여부에 대한 검진, 뭐 간 질환 검진 평소에 자주자주 해주는 게 좀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경우에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쯤 검사를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어디까지 검사를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간 수치, GOT, GPT, 뭐 AST, ALT 하는 간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으로 제 간은 정상이에요.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더라고요.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본인의 B형 간염 상태, 바이러스 간염 상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인데 다른 바이러스 간염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해보셨거나 했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검사를 한번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B형 간염이 있다, C형 간염이 있다는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정상이라는 것이 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간 기능, 그다음에 간암 피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간에 암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하면 그 암 표지자 검사가 정상이면 암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암 표지자 검사라는 건 있거나 높게 나왔을 때 의심을 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지 네. 정상이었을 때 암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 30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그리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간 경변이 있거나 간질환 환자 그리고 가족분들에 있어서는 간암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 혈액 검사랑 초음파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초음파와 혈액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염과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좋다 하는 생활 수칙들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뭐 강조도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데요. 네. 술은 가급적 안 드시면 좋겠고, 드셔야 된다면 건강한 음주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만,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비만이 지방간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지방간도 진행을 하면 지방 간염이 되고 네. 간 경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이 중요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약제 복용, 약제뿐 아니라 식품 복용을 삼가해 주시고 허가받지 않은 의료 행위를 삼가해야 됩니다. 네. 자,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민현주 내과 전문의와 함께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지방간 환자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하죠. 이 지방간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뭐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이 부족할 때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배 쪽으로 다 가지만 뱃살로도 다 흡수를 하지 못하고 남은 지방은 그때 이제 간에 가서 붙는다고 합니다. 자, 지방간이 오래되면요, 간 기능이 나빠져서 간경화도 올 수 있고요. 뭐 당뇨병, 심장병을 앓을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평소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시고요. 운동 좀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마스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